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마치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오디오에 관련된 정보, 오디오에 관련된 정답들을 오랜 지식을 가지는 현재와 마냥 짧고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단정적으로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컨대 다 필요 없고 이러이러한 취향이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거는 맞고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명확하면서도 너무 확고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그게 마치 너무 명확하게 잘 맞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렇지만 저런 경우는 저렇고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좀 애매한 느낌이 들지만은 너무 명확하게 답을 너무 간단하게 내려줘 버리면은 마치 그거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오에서는 정답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가면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분이 오히려 오디오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분야하고는 다르게 여러분께서 구매하고자 하시는 제품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당 내가 구매하려는 제품 자체의 성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디오에서는 그 제품을 사용하실 공간이 우선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또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요, 추천하는 자동차가 가격이 비싼 고급 세단인데 승차감이 그렇게 좋다더니 산속 오프라인 자갈밭이나 돌밭에서 몰아봤더니 승차감이 너무 별로더라. 그래가지고 이야, 그 사람을 믿고 승차감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승차감이 개판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디오에서는 자주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오디오 상담이나 오디오 칼럼이나 답변을 해온 한 2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먼저 따지시는 소비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고, 여러분께서 오디오 구입과 오디오 사용 만족도의 성패를 가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했었던 내용이지만은 요즘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오늘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싼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에는 브랜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신뢰도를 생각을 해서 무조건 그 명품 브랜드, 유명 브랜드, 다른 분들께서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면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래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믿고 구매를 하면 그 브랜드가 유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브랜드가 유명한 이유는 다 있기는 하죠. 타당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유명 브랜드를 선택하면서도 또 진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내가 오디오를 사용할 공간에 어느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를 구매를 해야 되는가.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성향의 음색, 나는 저음이 좀 많은 게 좋더라, 아니면 저음이 좀 적은 게 좋더라, 저음이 너무 많으면서 벙벙거리면 나는 좀 거북하더라, 답답하더라, 나는 반대로 저음이 좀 풍요롭게 이렇게 나와줘야 음악 듣는 감미로움이나 이런 느낌이 더 좋더라.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품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스피커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정석으로 매칭하는 앰프 조합은 뭐더라, 이런 정보들이 오디오를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는 그런 정보가 좀 더 신뢰감이 느껴지고 좀 더 쉽게 이렇게 습득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대로, 정보가 있는 대로 따르고 싶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정석 조합, 유명 브랜드,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저음은 좀 늘릴 것인지, 아니면 중저음은 공간에 따라서 중저음은 좀 줄일 것인지, 아니면은 소리의 이탈력을 좀 세게 만들어서 좀 짜릿하게 만들 것인지, 나는 그런 짜릿한 느낌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듣기가 싫더라 하면은 좀 사운드를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순화를 시킬 것인지, 이거를 공간에 맞는 스피커 사이즈로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앰프 매칭으로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공부를 하시고 조금만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디오를 그래도 웬만큼 해보신 분들께서는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현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또 꼭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자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신품 구매자분들일수록 오디오에 관련된 이런 기초 지식 같은 게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신품 구매자분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경험자분들에게는 상식처럼 생각되는 이런 정보들을 좀 더 강조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디오 시스템의 기초 제품을 선택하시기 전에 첫 번째 선택은 스피커 선택입니다. 스피커를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야 될,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직접 사용하실 여러분의 취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취향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향, 중고음이 깨끗한 걸 우선하시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음이 깨끗해지려면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저음이 좀 줄어들어야 중고음이 깨끗해집니다. 저음이 너무 많은 상황, 풍부하고 저음이 이렇게 과잉이 된 상황에서는 중고음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고음이 깨끗한 걸 우선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음이 아주 없는 정도이기만 해도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음이 중립적인 상황보다는 좀 덜 나와도 나는 괜찮더라, 중고음이 깨끗하면 되니까,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짜릿함은 좀 적더라도 중립적인 음을 선호하시는 성향입니다. 이거 중립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이런 경우는 중고음이 특별히 더 깨끗하게 나올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녹음된 그대로 나오면 된다.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디오 기기를 청음을 해봤는데 훨씬 더 짜릿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막 눈부시게 나오는 사운드도 내가 들어봤지만은, 선명한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은 그런 사운드가 내가 음악 듣기에는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나는 중립적인 사운드가 좋다. 선명도가 살짝 떨어지더라도, 약간 무디게 나오더라도 모든 대역이 균형 잡히고 중립적인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음도 균형 잡히게 나올 만큼은 충실하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나는 중립적인 사운드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극히 원음에 가깝고 중립적인 사운드가 바람직하고 나올 거 나오고 들어갈 거 들어가고 모든 음이 다 충만되게 바람직하게 균형 잡히게 나오는 사운드가 맞는 거 아닌가?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봤더니 저음 과잉을 좋아하더라. 옛날에 7, 80년대 유행했었던 저음 과잉으로 저음이 좀 일단 좀 많이 나오는 사운드를 나는 선호하더라. 결국은 비교 청음을 해봤더니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뭐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음질에 대한 기준도 중립적인 음질을 나는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비교 청음을 하면서 들어보시면은 저음이 좀 약간 과잉인 상태, 부스팅이 된 사운드, 저음이 오히려 다른 대역을 약간 마스킹한 사운드, 그러면서도 좀 보들보들하면서도 풍요롭게 느껴지는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립적인 상황에 비해서 저음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운드가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운드가 풍부하고 깊이감이 있다, 뭐 중후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아무래도 중고역의 정보량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실제 소비자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중저음이 좀 많이 나와줘야 풍부하다라고 느끼세요. 중저음을 확 깎아내 버리면은 사운드의 두께감이라든지 사운드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게 가벼워지고 얇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벼워지고 얇아지면, 사운드가 예리해지면은 이게 부드럽게 느껴질까요? 예리해진다는 것은 마치 칼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마치 쏜다는 표현이 있어요. 쏜다, 화살이 쏴져가지고 꽂힌다,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찌른다. 그럼 이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겠습니까? 사운드가 얇아지고 가벼워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드러운 사운드를 좋아한다, 내가 좀 더 편안하면서도 감미로운 사운드를 좋아한다, 따스한 톤의 사운드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사운드가 절대 가벼워지거나 얇아지면 안 돼요. 중저음이 좀 더 풍부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평탄하고 중립적인 사운드보다는 중저음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좋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를 세 번째 케이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시면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 파악하고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그러면 내가 스피커를 놓을 공간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스피커를 놓을 공간이,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참 저도 부러워요. 아파트에서 사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20평대 아파트 있죠, 25평 아파트 있죠, 33평 아파트 있죠, 44평, 47평 아파트 있죠, 53평, 55평, 59평 아파트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냥 방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거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방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작으면은 3평 내외고 넓으면은 5평 내외입니다. 아파트에서 큰 방이라고 해봤자 5평에서 6평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거실이라고 하면은 33평 거실이다, 아니면은 47평 거실이다, 55평 거실이다, 그러면 그 사이즈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이 2가지 체크 포인트만 여러분들께서 잘 고려를 하시고 나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표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는 본인의 성향이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좌측에는 스피커를 놓을 공간의 사이즈 나와 있죠. 이 2가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만나는 지점의 스피커의 크기와 우퍼 사이즈의 우퍼 유닛의 사이즈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본인에게 맞을 만한 스피커 사이즈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답변을 달거나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저음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 혹은 저음이 적어질 수 있는 상황을 잘 조절하세요. 어떤 제품이 매칭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저한테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음이 빈약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세요. 아니면 개선시키세요. 저음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음이 과잉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피하시거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음에 의해서 중고음의 해상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운드의 바디감이라든지 볼륨감이라든지 감미로움의 느낌이라든지 부드러움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경우가 성패가 많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저음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과 저음이 적어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요건 또 3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스피커를 배치하고 사용할 공간의 넓이. 첫째, 중요합니다. 2번째, 스피커의 크기와 저음의 재생량. 3번째, 앰프의 성능과 성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저는 이제 2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공간의 넓이와 스피커의 사이즈. 이게 저음을 결정짓는다. 저음의 양감을 결정짓는다 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를 더해서 앰프 매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저음이 많은 게 음질이 더 좋은 것이냐 저음이 적은 게 음질이 더 좋은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신품 오디오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음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이 제품은 저음 양이 비슷한 가격대 경쟁 제품보다 저음 양이 살짝 적게 나온다는데 좋다는 이야기예요,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이 제품은 저음 양이 많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음질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적으로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오디오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니까요. 당장에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만 보고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저음이 많을 수 있는 조건을 피하세요. 조심하세요. 저음이 적어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피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음이 많아질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 가장 저음이 많아질 수 있는 조건은 좁은 공간에 큰 스피커를 저음 위주의 성향의 앰프에 매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음이 제일 많아져요. 반대로 저음이 적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넓은 공간에 작은 스피커를 사용하면서 D클래스 방식 같은 소형 미니 앰프를 매칭하시는 게 저음이 가장 적어지는 조건입니다. 너무나 기초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 오랫동안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진짜 기초적으로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니까요.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는 북쉘프 스피커를 고려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요. 거실 같은 넓은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감미롭고 좀 볼륨감 있고 바디감 있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쉘프 스피커보다는 톨브형 스피커가 유리하겠죠. 이렇게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크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부피가 엄청나게 큰 우퍼 유닛이 최소한 한 12인치 이상 되는 그런 스피커를 내 방에서 사용해보는 게 나의 로망이었다.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나. 근데 생각처럼 내가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으리으리한 스피커와 오디오를 내 방에 갖다 놓으면요, 소리가 되게 좀 답답해지고 무거워지고 축 처지고 진짜 어깨가 막 무거워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좁은 방에서는 사실상 6인치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소리가 많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위에 여러분들의 취향을 세 가지를 나눠서 먼저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저음이 적더라도 깨끗한 음을 원하시는 분. 두 번째, 중간은 중립적인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 세 번째, 마지막 맨 오른쪽은 내가 알고 봤더니 저음 과잉을 좋아하더라, 저음이 좀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하더라.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취향이죠. 사실 제품이 아무리 유명하고 제품이 아무리 비싼 제품이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취향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선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공간 조건을 보시기 전에 먼저 취향을 확인하신 후에 결과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중간에 중립적인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맨 좌측이나 맨 오른쪽일수록 결과값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사실 저음이 적더라도 깨끗한 음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저음이 진짜 아예 없는 정도만 아니라면 만족하시는 분들이고, 반대로 오른쪽에 저음이 좀 풍부하게 나오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 왼쪽에 저음이 좀 적더라도 깨끗한 음을 원하시는 분들의 취향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해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저음이 그렇게 좀 적게 나오고 고음만 깽깽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운드가 좋은 음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들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음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중고음이 깨끗하고 해상력이 좋아야 되고 정교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음이 살짝 과잉이 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들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양쪽의 상반된 결과값은 도저히 서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결과값이 다르죠. 저음이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한없이 그냥 스피커 사이즈가 커져도 괜찮아요. 앰프 매칭만 또 달리 바꿔주고 세팅지만 달라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피커 사이즈가 커져도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지식을 좀 얻고 싶다,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중립적인 사운드 조건 여기를 먼저 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저음이 많아질 수 있는 조건인가 저음이 적어질 수 있는 조건인가에 따라서 스피커의 매칭과 앰프의 매칭을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3평 내외의 밀폐된 공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의 흔한 작은 방 사이즈죠. 이거 저 가장의 그 어깨가 무겁습니다. 나만의 방에서 나만의 놀이방을 꾸미는 거 정말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퇴근 후에 혹은 주말에 나만의 방에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컴퓨터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독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작은 방이 하나 나오면 거기 방을 꾸며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3평 내외라고 하면 사실상 좁죠. 스피커를 아무리 스피커 벽 반대쪽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시청거리가 2m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명 북쉘프 스피커들의 경우가 5.25인치 우퍼 유닛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방 사이즈에서는 톨브형 스피커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다지 적합하지가 않고요. 북쉘프 스피커 중에서도 우퍼 유닛이 작은 사이즈는 5인치 정도부터 있고요. 물론 이제 4인치 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4인치 대에서 유명한 명기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한 5인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작은 거는 5인치 정도, 그리고 이제 커지면은 북쉘프 스피커가 요즘 뭐 한 8인치까지도 나오고 8인치가 넘어가면 이제 박스형 스피커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하죠. 중고음이 깨끗한 걸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5.25인치도 오히려 중저음이 과잉인 경우들이 많아요. 중고음이 최대한 깨끗하게 나오길 바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유명 스피커들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 5.25인치거나 6인치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작은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캐프 LS50 같은 경우도 5.25인치고요. 최근에 제가 적극 추천을 하고 있는 어쿠스틱 에너지 A1 40주년 스피커의 경우에도 5인치인가 5.25인치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스피커를 갖다 놓더라도 소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별로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예로 든 스피커들의 경우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 북쉘프 스피커는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작은 방에서 사운드가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이 스피커들 엄청 유명하고 추천 많이 하고 뭐 명기라고 하던데 생각보다 사운드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앰프 매칭을 중립적이다라는 앰프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냥 소형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또 추천을 하는 게 네임버 102 같은 앰프가 있고, 나드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나드가 정말 소리 깨끗하게 깎아낼 만큼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정제를 해서 내주는 능력이, 오히려 에너지감이 좀 약하더라도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하시는 게 중고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예컨대 모니터 오디오 골드 100이라든지 PMC 뭐 2022라든지 BMW 705라든지
이런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다 6인치가 넘어갑니다. 5인치대의 스피커하고 가격을 떠나서 어떤 게 더 싸냐 어떤 게 비싸냐 이걸 떠나서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1인치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같은 공간에 놓고 사용을 했을 때 중저음의 바디감이라든지 중저음의 묵직한 중량감이라든지 풍부함이라든지 이 느낌이 가격이 싸더라도 큰 사이즈의 스피커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정도 3평 내외의 방에서 6인치대와 5인치대를 비교를 하면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나는 저음이 좀 풍부한 게 좋더라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6인치 이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6.5인치라든지 심지어는 뭐 8인치까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앰프 매칭이라든지 중저음이 좀 과잉이다. 특히 3평 내외의 방에서 오디오를 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스파이크라든지 북쉘프 스피커의 스파이크, 그리고 스파이크는 바닥을 긁으니까 좀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생각하신 분들은 3M에서 나오거나 이런 데에서 반원 형태의 고무발 이런 거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초 중에 기초예요. 스피커는 웬만하면 책상 위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냥 밀착하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스피커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의도대로의 사운드를 내는데 어마어마한 방해 요소가 발생을 해요. 전문 스탠드를 사용하시거나 전문 뭐 방진 매트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라면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또 돈이 들고, 스탠드를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배치 상에 어울리질 않아서 스탠드를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탠드를 사용하면 좋지만은 전용 스탠드가 아니라면은 필수적으로 스탠드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것까지도 아니에요. 근데 스탠드를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스파이크라든지 스피커 밑에 고무발이라도 붙이고 사용하시라,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작은 방이 아니고 내가 와이프하고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승부해서 이겼어,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방에 오디오를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침실 메인 방에. 그러면은 방 사이즈가 5평 내외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33평 아파트의 경우에는 방 사이즈가 그러면은 뭐 한 4.5평에서 5평, 40평대나 50평대가 되면은 그 방 사이즈가 한 6평 정도까지도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금 작은 방에서는 5.25인치도 어쩌면은 소리가 좀 답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25인치 정도가 이제 아주 이상적인, 오히려 이제 저음이 살짝 빈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표에 보면은 이때부터는 또 앰프 매칭도 좀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아까는 이제 깨끗한 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5.25인치 스피커에다가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도 제가 기재를 해놨고요. 중립적인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6인치 이상대도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B&W를 보니까요, 700 시리즈가 북쉘프 스피커가 무려 3가지나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700 시리즈가 버전 S3까지 나오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S2까지만 하더라도 705하고 706만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미니 모니터, 심지어는 거의 세틀라이트형 스피커에 가까운 미니 스피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고음이 깨끗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미니 스피커까지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 내가 좀 다이나믹한 곡을 들을 때에는 소리가 깨끗한 것도 중요한데 저음이 또 너무 없는 것도 아쉽더라, 그런 경우에는 서브우퍼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브우퍼는 따로 볼륨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분에 따라서, 음악 장르에 따라서 저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B&W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B&W 705만 하더라도 스피커가 작지 않아요. 북쉘프 스피커 치고는 저음도 많이 나옵니다. 소리도 미끈하게 나오고요. B&W가 유명한 브랜드이긴 합니다만은 700 시리즈에서는 북쉘프 스피커 중에 705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705 정도만 하더라도 부드러우면서도 중저음의 바디감도 좋으면서도 미끈한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다 보니까 선명한 사운드를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야, B&W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이 B&W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튜브 형태의 위에 돌출되어 있는 트위터도 이렇게 따로 붙어져 있는데 내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선명도가 썩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705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사이즈 작은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원리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리대로 사이즈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 B&W 까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5평 내외 혹은 6평 정도 되는 큰 방에서 내가 좀 푸근하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풍요로우면서도 진득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그리고 중저음이 이렇게 그윽하게 이렇게 깔리는 그런 사운드를 듣고 싶은데 난 죽었다 깨어나고 톨보형 스피커는 부담스러워서 우리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한다, 결국은 차지하는 바닥 공간은 똑같은데 톨보형 스피커가 은근히 뭔가 되게 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나는 북쉘프 스피커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중저음이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8인치 이상급도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인 오디오의 경우에 보면은 클래식 8 SM이라는 스피커가 박스형처럼 나왔죠. 그래서 그 스피커가 8인치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8인치 형태의 북쉘프 스피커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가 얼마 전부터 실버 100 같은 경우가 8인치로 나오죠. 8인치면 북쉘프 스피커에서 되게 큰 겁니다. 저음도 잘 나와요. 그리고 소위 말하자면 박스형 스피커들이 있죠. 뭐 하베스라든지 그리고 와피데일의 뭐 린톤 헤리티지라든지 이런 스피커들 8인치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인치나 12인치 모델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JBL의 431G라는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12인치입니다. 사실상 이제 12인치부터는 아무리 저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사운드가 너무 무겁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저음이 많은 걸 좋아하더라도. 근데 거기에다가 431G가 생각보다 구동하기가 힘들어서 앰프를 강력한 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원리 원칙적인 거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원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431G의 약간 심플한 스타일의 앰프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오히려 저음이 너무 과잉이 되어서 사운드가 지저분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사운드가 대역 밸런스가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음을 좀 걸러주는, 저음의 에너지감이나 중량감을 빼주는 앰프를 매칭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거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오는 순간 또 이제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거실에서 무조건 톨브형 스피커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북쉘프 스피커도 잘 이용을 하시면 북쉘프 스피커의 D클래스 방식의 미니 앰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은 적절한 볼륨감과 적절한 따스한 음색 톤을 가지고 있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잘 이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성능이 좋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고 하더라도 EQ 조정 성능이 되게 뛰어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도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완전히 정말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 무게를 들어보면은 1kg, 2kg 이런 정도 되는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근본적인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EQ 조정을 해도 거실에서는 아쉬운 경우들이 있지만은, 성능이 좋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볼륨감이 좀 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하고 매칭을 하신다거나, 거실에서도 좀 밸런스감이 좋은 북쉘프 스피커를 사용하신다면은요,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내가 아무리 거실에서 음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중저음도 이렇게 쿵 떨어지는 중저음이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좀 약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층간소음 문제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러신 분들 중에서 나는 중저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를 바라진 않는다, 좀 감미롭게, 좀 산들산들하게, 좀 촉촉하게 음악이 나와주는 분위기만 이렇게 형성이 되면 된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거실에서도 북쉘프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나는 좀 중량감 있는 저음을 들어야 된다, 단단한 저음을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재즈 음악을 듣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뭐 댄스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듣더라도, 고상한 음악을 듣든지 고상하지 않은 음악을 듣든지 어찌됐든 중저음이 좀 강력한 맛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오디오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데 중저음이 강력하게도 나와줘야지, 중저음이 깊이감도 있어야지, 중량감도 있어줘야지, 진득한 맛도 있어야지, 중저음이 내 공간에 쫙 이렇게 깔리면서 중후한 느낌도 좀 있어야지, 클래식 음악을 틀었는데, 협주곡을 틀었는데 웅장한 맛도 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은 스피커가 이제 무조건 북쉘프 스피커로는 그런 웅장한 느낌이나 중후한 느낌은 나오기가 사실상 거의 힘들고요, 무조건 톨브형 스피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기만 큰 스피커가 또 정답은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나라의 이제 국평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32평, 33평 아파트의 경우 거실 사이즈가 측면 부엌 공간이나 복도 공간을 빼고 계산한다면 순수 거실 공간은 4.5평에서 5.5평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옆으로 부엌 공간과 복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운드가 그쪽으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죠. 부엌 공간이나 복도 공간까지 그걸 감안해서 계산한다라면 그 공간이 7, 8평에서 많게는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사운드를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6인치 더블에서 크게는 7.2인치 우퍼 유닛까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 공간은 상당히 변수가 많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립적인 사운드를 원한다고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3평 공간의 방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사운드라는 기준치가 한 범위가 한 이 정도 된다라면은 거실로 나오는 순간 중립적인 사운드의 그 범위라는 게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위아래의 극단적인 사운드를 빼고 중립적인 사운드의 그 범위라는 게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죠. 6인치 더블에서 크게는 7.2인치 정도의 우퍼 유닛까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다만 유명 인기 브랜드의 행동 대장격 최고 인기 모델들이 8인치 더블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BMW 같은 경우에는 802D 같은 경우가 8인치 더블이고요. 그리고 포칼 같은 경우가 소프라2, 소프라2는 7.1인치인가 그래요. 8인치도 안 돼요. 근데 소프라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로 부피나 슬림한 정도에 비해서 중저음이 상당히 무겁게 나오는 스피커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라2의 경우에는 우퍼 유닛이 7.1인치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저음의 중량감이나 저음이 진한 느낌은 8인치 더블에 근접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재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프라 3의 경우가 8.25인치입니다. 사실상 33평 아파트에서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이즈의 스피커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스피커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각 스피커 브랜드마다 사이즈는 타사 제품과 동일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사이즈는 동일하더라도 저음이 더 많이 나오는 스피커도 있고 저음의 느낌이 좀 가볍게 나오는 스피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33평 아파트에서 저음이 좀 풍부한 사운드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거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리 커져도 나쁘지 않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앰프와의 매칭을 통해서 중저음의 양감이 많아지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 양감이 너무 과잉이 되고 앰프 매칭을 또 너무 단단하고 무거운 쪽으로 하게 되면은 좀 거북하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괴짜경 스피커 중에 파인오디오의 클래식 시리즈가 있습니다. 클래식 10이 10인치, 클래식 12가 12인치 모델이에요. 파인오디오 클래식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리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클래식 시리즈는 사이즈에 비해서는 소리가 좀 산뜻 발랄하게 나오는 편이다. 중저음이 과도하게 무겁게 나오는 사이즈는 아니다. 다만 파인오디오 클래식 시리즈는 에너지 노브와 프리센스 노브라는 것을 통해서 중저음의 양감이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중고음의 펼쳐지는 느낌이라든지 깨끗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앰프의 베이스 트래블 컨트롤 기능처럼 조절이 가능하죠. 그런 기능 때문에 저는 파인오디오 클래식 시리즈를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었었고, 클래식 12 정도 되면 부피가 상당히 큰 스피커인 거는 맞지만은 33평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성향의 스피커예요. 그래서 저음이 좀 풍요롭게 나오는 걸 좋아하시고 사운드 음색 톤이 좀 매끄럽고 좀 유연하고 감미로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12인치 모델까지도 도전을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0평대 아파트, 50평대 아파트 아래에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기본적인 원리는 33평 아파트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이즈가 1인치나 2인치 단위로 조금씩만 커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40평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사실 한 44평 아파트나 33평 아파트나 거실 사이즈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죠. 40평대 뭐 중반이나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거실 사이즈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55평 이 정도가 되면 이제 33평 아파트보다는 월등히 커지는 거고요. 이 정도로 거실 사이즈가 이제 넓어지면서부터는 스피커의 사이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0평대, 50평대 아파트인데 내가 기본적인 취향상, 성향상 나는 중고음이 깨끗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앰프로 사운드를 쪼여줘야 됩니다. 중저음은 쪼여주고 다이어트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신체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지방은 쪼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그리고 탄력감을 늘려줘야 돼요. 탄력감을 늘려주려면은 근력을 늘려야죠. 그래가지고 튕겨나는 힘은 탄성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운드의 입 탄력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스피드감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앰프가 쪼여지는 능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앰프가 그냥 중저음을 풍요롭게 내주는 스타일이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명품 브랜드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앰프의 성향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스피커는 똑같은 명품 브랜드의 누구나 다 추천을 하고 누구나 다 선망의 대상인 고급 스피커를 구매를 하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앰프를 맥킨토시를 매칭하느냐 골드문트를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쪼여줘야 되느냐, 맹쟁하고 정교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중저음을 좀 풀어 헤쳐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의 원리와 스피커의 원리와 진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자동차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작고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들이 대부분 작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반떼도 작잖아요. 근데 아반떼는 스포츠카보다는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정말 고성능 단계가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가 작아지만 한다고 해서 스포츠카처럼 퍼포먼스성이 좋아지고 빠른 것만은 아니더라. 그럼 여기에서는 또 뭐가 좋아져야 돼요? 엔진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엔진이라는 게 오디오로 치자면은 앰프를 말하는 겁니다. 고성능 앰프를 매칭을 해서 조여줘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는 게 없었죠. 과거에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A클래스 아니면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들이었죠. 고급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는 게 없었습니다. 스피드감 있게 중고음을 뿜어주고 이탈을 시켜주고 펼쳐내주고 중저음은 조여주는 능력이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보다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월등히 더 뛰어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D클래스 방식 앰프로서 하이엔드급이라고 할 만한 앰프의 수가 극히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요즘 D클래스 방식이나 G클래스 방식 앰프 중에 올인원 앰프들의 성능이 엄청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AB 클래스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 못하는 경우에는 좀 깨끗한 사운드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D클래스 방식 앰프나 G클래스 방식 앰프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격 대비 결과물이 정말 좋게 나와요. 그리고 공간이 이제 40평대 후반이나 50평대 이상이 되게 되면은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내가 10인치 우퍼를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를 샀다,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를 샀다고 해서 중저음이 좀 많으면서 좀 풍요롭고 감미롭고 진득하고 깊이감 있는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사운드가 큰 스피커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앰프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정말 큰 스피커를 샀는데도 저음은 뚝 떨어지질 않고 저음이 그윽하게 나오질 않고 중고음만 깽깽거리는 대형 스피커들도 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다 앰프 매칭을 잘 못했거나 스피커 배치를 잘 못한 경우예요. 스피커 자체는 내가 정말 풍요로운 음질을 좋아해서 파인오디오 클래식 12 같은 스피커를 샀다. 12인치 우퍼에 좌우폭이 50cm가 넘는 그런 괴짜경 스피커를 샀다. 당연히 중저음이 정말 풍요롭게 정말 그윽하게 진짜 감동적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앰프가 너무 약해도 중저음이 허전하게 나오고 중고음만 깽깽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 성향도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아무리 좋은 앰프라고 하더라도 중저음이 적게 나오는 앰프를 매칭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중저음이 풍요롭게 나오고 매끄럽게 나오고 부드럽게 나오고 감미롭게 나오고 따스하게 나오고 섬세하게 나오는 그런 뭐 대표적인 앰프 브랜드 마크레빈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일본 브랜드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뜨고 있는 인정을 받고 있는 뭐 어큐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무조건 비싼 앰프만 매칭을 해야 내가 원하는 그런 중저음이 풍요로운 사운드가 만들어지느냐, 그럼 비용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부러 중저음을 약간 뭉개뜨리고 사운드의 스피드를 약간 유연하게 이렇게 내주는 그런 앰프들 중에 좀 저렴한 앰프들도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임오디오의 네이트 5i,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가이면서도 오디오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음악을 사랑하시는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한때에는 블로그에서 네이트 5i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 앰프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그랬었습니다. 무조건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잣대로만 오디오 제품을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이트 5i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앰프라고는 하지만은 만듦새가 그렇게 완전히 럭셔리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겉모양의 디자인이 뭐 고급스럽게 생긴 것도 아니고 무겁게 생긴 것도 아니고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앞에 뭐 불이 들어오거나 레벨 메터가 커다랗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감성적으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앰프이긴 하죠. 가격이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비싼 앰프도 아니에요. 판매되던 당시에는 100만원 중반 혹은 150만원대에서 170만원대 이 정도에 판매됐던 앰프였습니다. 큰 스피커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모든 대역을 높은 대역에서부터 낮은 대역까지 미끈하게 이렇게 음을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표현을 좋게 말하자면은 정말 미끈하면서도 감미롭게 내준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거고, 굳이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것은 마치 대역 밸런스는 느리게 표현을 하고 중저음이 일부러 약간 뭉개버리면서 뭉그러뜨려서 많게끔 느껴지게끔 약간 사운드가 느리게끔 표현을 하는 그것도 일종의 튜닝의 기술이죠. 그렇게 사운드를 냈을 때 감미롭다, 진득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개발자라야, 엔지니어라야 그렇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런 제품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오디오 시장에서는 그런 성향의 앰프가 대중성을 가지고 인기리에 판매가 되기에는 요즘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성향의 앰프에 대해서까지 제가 매칭 안내를 해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꼭 제품을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단독주택이 되어가지고 우리 집이 층고가 뭐 한 4m, 5m씩 복층으로 위층은 뚫려 있고, 복층으로 위층이 뚫려져 있으면 엄청 막 파노라마틱한 느낌이 들면서 공간감이 들면서 어디 뭐 호텔 응접실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창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위에 층을 뚫어버리는 게. 그런데 좋은 음질 만들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렇게 공간이 넓어지는 상황에서는요, 가정용 스피커를 큰 거를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중저음이 미끈하게 깔리면서 그윽한 사운드를 만들기가 지극히 힘들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B&W 800 시리즈를 갖다 놓던, 포칼 유토피아 시리즈를 갖다 놓던, 뭐 풀 알루미늄 스피커에는 뭐 매지코를 갖다 놓던 쉽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강력한 앰프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추천도 많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좋다라고 해서 추천을 많이 하길래 한번 청음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였다, 음색이 좀 가볍고 저음이 안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8R에서 한 9R 정도가 대부분은 저음이 적게 나오는 앰프를 매칭하셔서 들어보셨기 때문이에요. 매장에서도 대부분은 포칼 스피커를 고려하시는 고객이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포칼 스피커를 구매를 하시면서 완전히 올드한 사운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포칼 스피커를 청음을 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포칼 스피커를 고려하신다고요? 그러시면은 굉장히 현대적인 사운드를 내도록 매칭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칭되어 있는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중저음이 푸근하거나 중저음이 그윽하다거나 찐득하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음이 많은 게 무조건 음질이 좋은 것이냐, 저음이 적은 게 무조건 음질이 좋은 것이냐, 이 현상만 보고 단정적으로 답을 내리지 마시라고요. 원인과 과정과 그 증상을 분석할 줄 아셔야지,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답을 내리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저음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 중저음이 적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 제품은 중저음이 많기 때문에 나빠요, 그 제품은 중저음이 적기 때문에 나빠요,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정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방금 스칼라 유토피아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칼라 유토피아가 우프 유닛이 무려 11인치입니다. 매칭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스칼라 유토피아의 11인치 정도면 부족할 수 있는 환경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매칭 앰프만 바꿔주고 세팅을 바꿔준다면요. 스칼라 유토피아도 뒤에 중저음 양감 조절을 3단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포칼 유토피아 시리즈가 사실상 올드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스피커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스칼라 유토피아가 11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환경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가요, 33평 아파트에서 스칼라 유토피아를 추천하면은 야, 저 사람 공간에 맞는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을 잘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33평 아파트에 스칼라 유토피아를 팔고 있어. 구매자분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33평 아파트 거실에 스칼라 유토피아를 설치를 해도 의외로 만족도가 높아버리는 것이, 포칼 유토피아 시리즈는 현대 환경에 적합하게끔 음색 튜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이즈는 1세대 때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은, 현대 환경이라는 게 아파트 환경이라든지 빌라 환경이라든지 단체 주거 환경이 많아지고 있고 층간 소음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칼 스피커를 옛날부터 사용해 보시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포칼 유토피아 시리즈가 2세대 때만 하더라도 중저음의 느낌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게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우리나라 가정에서 사용을 할 때 볼륨을 높일 수 없게 되는 악영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3세대 에보 시리즈가 되면서 그 느낌 자체가 한결 더 정갈해지고 세련되게 조절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광대역 특성이 더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사운드가 정말 다이나믹하고 센티멘탈하고 강력한 사운드였다라면 오히려 더 광대역이 된 거예요. 강력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특정 대역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대역을 재생하기에 제약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대역 특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해상력의 느낌이라든지
더 넓은 대역의 섬세하고 세련된 표현력이 더 우수해지면서도 우리나라 환경처럼 좁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층고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층고가 낮잖아요. 층고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작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좁은 공간에서도 오히려 한결 더 잘 어울리게끔 세팅치가 바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피커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그 해당 스피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음색 성향도 고려를 하시면서 선택을 하신다면 아주 완벽한 제품을 선택하시면서 세팅을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정리되어 있는 글 자료, 도표를 한번 보시고 참고를 계속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자체가 워낙 이런 사전 지식이 없이 고가의 오디오 시스템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제품 자체의 품질이 잘못된 게 아닌데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사용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제품을 구매를 해서 매칭을 실패한 부분 때문에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신 후에 실망하는 경우가 저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포르쉐 911에 사람 많이 싣고 짐 많이 싣고 캠핑 가서 차박 못 한다고 단점이라고 그 차 별로라고 까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레인지로버 SUV를 타면서 그 차로 뭐 캠핑도 다니고 뭐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중후하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 차가 포르쉐 911처럼 스포츠성이 좀 비슷하지 않게 나온다고, 가격은 비슷한데 911하고 비슷하지 않다라고 해서 스포츠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레인지로버를 그런 식으로 까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디오 제품을 구매하시는 수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브랜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만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유명 브랜드 위주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하고 그대로 그냥 장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개성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그걸 컨텐츠 삼아서 활동하는 유튜버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적정한 제품을 선택하신 다음에 내 취향과 내 공간에 맞는 그런 음색적인 조건을 맞춰가는 과정이 소중한 겁니다. 무조건 어떤 제품은 좋고 무조건 어떤 제품은 나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과 원리를 조금만 조정할 줄 아셔도 만족도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가능한 제가 직접 답변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